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로 마음이 분주하기도 한 아름다운 5월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울림의 2025년도 오전 정규 방송 중에 클릭성남 진행을 맡은 김희경입니다. 2022년도 3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클릭성남이 올해부터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라울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은 성남시 정책의 다양한 소식들과 성남에서 둘러볼 만한 9곳, 즉 성남 구경을 살펴보는 코너 성남 구경은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정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성남 구경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5월 16일 클릭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리 역세권이 제4 테크노밸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오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보고회는 오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착수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사업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요. 용역 착수 경과 보고와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고 해요. 성남시는 약 57만 제곱미터 규모의 오리 역세권 부지에 첨단 미래도시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판교의 성공 신화를 잇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 미래공간 조성과 민관 협력형 사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답니다. 신상진 시장은 각 기관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남시를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혁신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양한 혁신 기업의 입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 인재들이 모이며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첨단 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시의 지하철역 광장, 공원, 탄천 등 12곳에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조성해서 지난 4월 26일 일제히 개관이 됐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려고 최근 4개월간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들여서 개방형 야외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해당 도서관이 있는 곳은 지역별로 수정지역 태평동의 숫골광장, 위례수변공원, 태평공원, 중원지역 옛 중원 청소년 수련관터의 중원 유스센터 광장, 산성공원, 분당지역은 율동중앙공원 정자 판교역 광장, 야탐역 광장 2곳, 탄천 서현동 공공용진의 피크닉장에 마련이 됐습니다. 각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은 도심 속 거실을 주제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트인 공간에 미닫이 문이 달린 빨간색 디자인의 책장을 설치해서 300여 권의 도서들을 배치했습니다. 주변에는 긴 의자 또는 빈백 소파 등을 설치해서 편안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비치된 책은 대출 절차 없이 자유롭게 꺼내 읽고서 당일 내에 도로 제자리에 꽂아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시는 책 읽는 광장 도서관 지킴이 시민 봉사자 중에 총 12명을 한 명씩 배치해서 하루 2시간씩 탄력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도록 했고요. 담당 지역 공공도서관 직원은 분기마다 비치 도서를 신간으로 교체한다고 해요. 성남시는 12곳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대표해서 중원 뉴스센터 광장에서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열었는데요. 개관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성남시 국악단 공연,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5월 3일부터 월 6만 5천 원으로 성남, 서울 지하철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앞으로 성남과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월 6만 5천 원 정기권 하나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 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무 협의와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서 지난 5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기후 동행카드 혜택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을 내면 서울시의 시내 마을버스, 지하철, 협약 시군 포함입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분당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 첫 차부터 성남시 수인분당선 10개 역사, 가천대에서 오리 구간, 그리고 경강선 3개 역사, 판교에서 임해 구간까지 기후 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성남을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의 시내버스 11개 노선, 302번, 308번, 333번, 343번, 345번, 422번, 440번, 452번, 3420번, 4425번, 4432번과 지하철 8호선 전 구간,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는 타시, 고양시, 과천시, 김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역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수인분당선과 경강선 성남 구간까지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성남시 전역의 교통 인프라와도 연계가 돼서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과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30일권 기준 일반 이용자는 6만 5천 원,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은 7천 원 할인된 5만 8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실물카드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고객 안전실이나 역사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하고 금액을 충전한 후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에 사용 시작일을 설정하고 충전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 조성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채용 시 다면적 인성검사인 MMPI를 의무화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시청 한누리홀에서 108곳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다면적 인성검사 관련 교육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채용 면접 전에 500개 문항의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는 단순한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첫 사회 경험을 함께하는 정서적 멘토이자 신뢰받는 보호자라면서 다면적 인성검사 의무화는 아동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선제 조치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108곳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1,785명이며 영유아 6,318명을 돌보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은 매년 3월 대규모 285명에서 300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 결혼이 발생할 때에 그 결혼 발생률에 따라 수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남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성남 구경은 성남 구경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소개 장소, 성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과거 한양을 지키던 4대 요새 중의 하나인 남한산성을 품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북쪽에 개성, 남쪽에 수원, 서쪽에 강화, 동쪽에 광주가 있었는데요. 동쪽의 광주에는 바로 이 남한산성이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24km, 성남시에서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한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길이는 총 12.4km, 본성이 8.9km, 외성이 3.2km, 그리고 신남산성이 0.2km, 이렇게 총 12.4km입니다. 높이는 7.3m라고 하고요. 원래 2000여 년 전에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백제의 시조 온저의 왕성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나당 전쟁이 한창이던 신라 문무왕 13년에 한산주에 쌓은 주장성이라는 기록도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에요. 그 예터를 활용해서 후대에도 여러 번 고쳐 쌓았다가 조선조 광해군 때에 본격적으로 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석축으로 쌓은 남한산성의 둘레는 약 12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석을 써서 큰 돌을 아래로, 작은 돌을 위로 쌓았고요. 동서남북에 각각 4개의 문과 문루, 16개의 앞문을 냈고 동서남북 4곳의 장대가 있었대요. 성 안에는 수어청을 두고 관아와 창고, 행궁을 건립했는데요. 유사시에 거쳐야 할 행궁은 상궐 73칸, 그리고 하걸 154칸, 좌전 26칸, 모두 252칸을 지었다고 하고요. 80개의 우물, 45개의 샘을 만들고 광주배 행정처도 산성 안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남한산성의 중요성과 성 안에 유치 가능했던 인구 수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성이 축조되고 처음으로 시행이 된 인조 17년에 기동훈련에 참가한 인원만 해도요. 12,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내에 남아있는 건물은 불과 몇 동이 안 되는데요. 동남문과 서장대, 현절사, 연무관, 장경사, 지수당, 영월정, 침계정, 숭렬전, 이어 장군사당, 보, 루, 돈대 등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 4개의 문과 수어장대, 서문 중간쯤에 성부 일곽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죠. 이 남한산성은 사적 제57호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백제의 수도 위례성으로 추정되기도 했었던 이 남한산성은 백제 시조 온조왕이 세운 성으로 알려져 있고 신라시대에 쌓은 주장성이라는 설도 있죠. 조선시대에 인조와 숙종 때의 각종 시설물을 채우고 성을 증축해서 오늘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인조 때,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의 가슴 아픈 역사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안에서 40여일간 항전을 벌였지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고 말았던 곳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죠.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7년 일본에 의해서 다수의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해요. 1963년 1월 21일 남한산성의 성벽이 국가사적 제57호로 지정이 됐고요. 1971년 3월 17일 남한산성은 경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5년 후인 1976년 7월 1일
관리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1999년에는 남한산성 역사학관이 개장을 했고 201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산성은 주변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이자 건강을 위한 등산 산책 코스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남한산성의 탐방로는 1코스부터 5코스까지 코스가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코스는 거리 약 3.8km의 1시간 20분 코스, 산성 로타리에서 북문, 수어장대, 남문을 거쳐 다시 산성 로타리로 돌아오는 코스고요. 이 코스 역시 약 3km로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영월정, 서문, 숭렬전을 지나서 다시 산성 로타리로 돌아오는 코스. 3코스는 약 5.7km의 2시간 코스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장경사를 거쳐 동문을 거쳐서 내려오는 코스고요. 4코스는 약 3.8km, 1시간 20분 소요되는 코스로 남문에서 동문, 개원사를 거쳐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5코스는 약 7.7km의 3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코스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서문, 영춘정, 동문을 거쳐서 내려오는 코스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산책 코스와 등산 코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남한산성의 문화재 관리 기관이 종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지사로 변경되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구경은의 세 번째 장소 남한산성 소개해드렸습니다. 5월의 클릭 성남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고요. 6월의 세 번째 금요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라울림 김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